강릉 지역의 아파트 신규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올랐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도 일제히 하락해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작물 재배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과수 재배 면적이 늘어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펀치볼 사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팜 시설이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횡성군이 이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연말까지 이모빌리티 산업에 있어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 등 영동 지역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에도 고공행진했는데요. 하지만 투자 수요가 뚝 끊긴 데다 신규 물량이 계속 공급되면서 최근 미분양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매매에 이어 전세 가격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강릉시 교동의 한 신축 아파트. 해당 아파트는 분양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이 4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최고 29층의 11개 동 1305세대로 강릉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강릉시 교동의 또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 역시 11월 입주 예정인데 지상 25층 8개 동으로 688세대 규모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강원도 내 신규 아파트 12,200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의 30%인 3,600세대가 강릉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꺼번에 2,000세대 가까운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023년 최저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강릉은 2022년 최고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투자 수요까지 줄면서 지난해 10월 500채 정도이던 강릉 지역 미분양 물량은 불과 6개월 만에 1,200채로 급증했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강화된 점도 악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금융에서 요즘은 DSR이 많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선행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이사 준비를 미리 하시는 분들이 전세나 매매나 그 집 자체를 월세로 내놓는 그런 경향이. 매매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 시장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 만기가 다가온 전세 물량이 늘면서 전세 가격 역전에다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일명 깡통 전세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2년 전 강릉 지역 전세 가격은 2023년 이후 크게 올랐는데 현재 전세 가격이 급격히 빠지면서 지난 1월부터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계약했던 그 전세 금액이 워낙 높은 금액대였는데 지금은 그 전세 금액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계약 이전에 집을 나가게 됐을 때 집 주인한테 그 전세금을 이렇게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춘천이 5%, 원주가 10% 안팎을 나타내는 등 강원 평균은 8.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강릉은 지난해 12월 15%를 넘어서더니 지난 4월 현재 2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로 추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4월 기준 강릉 지역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강원도 전체의 2.2배에 달하는 19.3%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자체 등에서는 그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또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를 이끌었던 강릉 지역 아파트 시장.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외지 투기 수요 급감에다 신규 물량이 쏟아지면서 올해 강릉 지역 주택 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의 작물 재배 지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하면 주요 작물로 감자나 고랭지 배추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최근에는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사과 등 과수 재배 면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사과의 새로운 주산지로 부상하면서 지역 농가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의 농업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정승한 기자와 전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 장소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의 세비제 일대입니다. 해발고도 600m 이상에 자리 잡고 있어 고랭지 작물 재배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한여름에도 날씨가 선선해 여름철에도 배추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후 특성 덕에 태백산맥 일대는 우리나라 고랭지 채소의 주요 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릉과 삼척, 태백, 평창, 정선 등 5개 지역의 생산량만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전부가 여기가 거진 배추밭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5개 시군의 고랭지 작물 재배 면적은 크게 줄었습니다. 고랭지 배추 재배지는 10년 사이 40%가 줄었습니다. 축구장 3,000개에 달하는 배추밭이 사라진 겁니다. 무 재배 면적도 감소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농가들이 고랭지 채소 재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랭지 배추의 주요 생산지인 대관령의 경우 30여 년간 평균 최고 기온이 2.2도 올랐습니다. 저온성 채소인 무배추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어떤 장마의 패턴도 바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무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을 유발하고 대신 양배추와 대파, 사과 등 대체 작물의 재배 면적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10년간 재배 면적이 3배가량 넓어졌습니다. 이곳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배추나 무 같은 고랭지 채소를 기르던 곳인데요. 지금은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했던 배추 농사를 그만뒀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고랭지, 무배추만 하다. 소득면에서 무배 일도 힘들고 사과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원도의 작물 재배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강원도가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 강원도로 이주하는 사과 유목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양구 해안면에 있는 사과밭입니다. 축구장 9개 정도 규모의 과수원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사과 기르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양구의 대규모 사과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 농부 박현수 씨. 고향인 경북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로 과수원을 옮긴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습니다. 고향을 떠나 물설고 낯선 강원도 양구로 이사를 온 건 좀 더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이제 사과가 아예 크지도 못하고 이제 멈춰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병해충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많이 힘들은 그런 과정을 많이 이제 겪었죠. 박 씨는 경북의 한 대학교에서 사과 전문 농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주산지가 북상할 것이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 양구로 이주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열대야 일수가 계속 늘어난 반면 열대야가 없는 강원도 양구 지역은 큰 일교차로 인해 사과를 키우기 적합한 지역이 된 겁니다. 고객들한테 사과를 택배를 보내고 했는데 그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래도 밤낮 기온이 차이가 있으면은 사과의 이제 경도가 좋아져요. 펀치볼이라 불리는 양구군 해안면은 기후가 서늘하고 일교차가 큰 분지 지형입니다.
덕분에 양구 사과는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단단한 과육과 달달한 맛을 자랑합니다. 사과 농가 이주가 시작되면서 지난 2010년 52헥타르에 불과했던 양구군의 사과밭은 14년 만에 6배가 넘는 330헥타르, 축구장 462개 면적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도 사과 재배 농가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해안으로 들어옵니다. 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양구로 오는 거죠. 향후 사과 재배 면적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맞춰 양구와 정선, 홍천 등 강원 지역을 사과 주산지로 육성할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강원 사과에 대한 브랜드 작업과 함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됩니다. 현재 양구군에 스마트팜이 도입된 사과 농가는 9곳, 사과 생산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가가 직접 이제 핸드폰으로도 틀 수가 있고 아니면 세팅을 해놓으면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저희가 토양 수분 센서를 해놨잖아요. 토양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관수할 수도 있고.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과 재배 면적은 931헥타르. 오는 2030년엔 현재보다 2배가 넘는 2000헥타르, 축구장 2,800개 면적까지 사과 재배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강원 지역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24일 오전 10시 25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대형 트럭과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횡성군에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횡성군정의 성과와 과제를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다란 굴삭기가 옛 군부대 건물을 철거하자 축포가 터집니다. 지난해 11월 30일 횡성군 묵계리에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횡성군은 이때를 기점으로 경제발전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바로 이모빌리티 중심도시 횡성을 통해 지역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본 겁니다. 여기에 민선 8기 횡성군을 맞아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위기를 건중년을 내세우며 경제발전과 주민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횡성형 고령화 해법을 마련하여 WHO 고령 친화도시로 인증받는 등 노년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으며 성공적인 군정 활동은 앞으로 후반기 민선 8기에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이모빌리티를 연계한 원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초중고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한 이곳 군부대 부지가 지난해 12월 군민들의 품으로 돌아옴에 따라 횡성군은 이곳을 횡성읍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신청해 이모빌리티 산업을 비롯한 상업과 주거, 복지 등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여부는 올 하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각종 연구시설들이 유치된 만큼 이제는 관련 기업 유치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에 이르는 지정, 고시, 인허가 의제와 조세, 그다음에 부담금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변화 등 규제 특례가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민간 투자 방식의 은퇴자 마을 조성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2년 동안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온 민선 8기 횡성호. 남은 2년 동안 횡성호는 각종 인프라 조성을 완료하고 실질적인 경제 발전과 국민이 부자되는 횡성의 결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